인데요. 여러분 회장님 따뜻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야구학회 회장 이규경이고요. 제가 오늘 마지막 오늘 회장직을 이제 내려놓고 다음 차기 회장님이 이제 다음 학술대회 할 텐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긴장되네. 그리고 제가 발표할 내용은 야구 스포츠과학의 과거, 현재, 미래인데 야구학회 회장이기도 하지만 저는 스포츠과학 전공자거든요. 그리고 야구의 스포츠과학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스포츠 쪽이 보면 이제 빨간색으로 스포츠라는데 스포츠에 대해서 저희 그 체육을 전공하는 사람들, 그 체대 학생들은 어떻게 배우고 있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할 텐데요. 스포츠를 구성하는 요소가 저는 한 5개 정도 있다고 생각했고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처음에는 이제 신체 활동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경쟁이라는 요소가 있고, 야구도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규칙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재미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관중 없이 하는 것도 스포츠이긴 하지만은 관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대다수는 다 관중 팬으로서 오셨을 텐데 이런 요소고요. 그래서 스포츠 과학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5가지 요소에 대해서 신체 활동부터 해서 관중까지 요소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저희가 연구하는데 뭐 문화적인 측면으로 해서 뭐 스포츠 철학도 있고 스포츠 체육사, 스포츠 역사도 있고 스포츠 사회학, 그다음에 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그다음에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죠. 이렇게 뭐 선수들 많이 다치잖아요. 부상 때문에 고생 많이 하는데 의학적인 면에 접근하고 있거든요. 스포츠 과학이.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신체 활동과 경쟁에 관련된 바이오메카닉스 들어보신 분도 있지만은 요즘 MLB에서 제일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작년부터 바이오메카닉스거든요. 그리고 바이오메카닉스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한국 야구의 바이오메카닉스가 어떻게 지금 적용되고 있고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야구는 이거 근데 없어졌네. 야구에 대해서 뭐 지금 오신 손님들하고 잠깐만 얘기하는데 야구 몰라요. 근데 지금 안 보이네요. 야구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다음에 한국 야구는 다 안 보이지? 여기 보여? 이거 큰일 났다. 지금 슬라이드가 이렇게 됐지? 이거 말로 떼우기는 좋은데 파일이 깨졌나 봐요. 그래서 옛날에 지금 아시는 분들이 옛날에 굉장히 유명한 해설위원 중에 하일성 해설위원 있고 사무총장도 하셨는데 그분 책이 뭐냐면 야구 몰라요. 그랬고 저도 야구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미리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야구는 오늘 주제하고도 관계 있는데 올해 1000만 시대 관중을 넘겼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 다음 세션에 이제 토론 시간에 얘기할 텐데 1000만 시대를 넘긴 것도 한국 야구의 현재고 두 번째는 요새 프리미어리그인가 거기서 대만한테 계속 지고 있어요. 영봉패 막 이렇게 당하는데 우리나라 야구 실력은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다 뒤에 있는 거 보이면은. 이거인데. 왜 이렇게 좋지? 그래서 시간 끌면 안 되는데 물론다는 거고. 1000만 돌파이지만 또 대만한테 계속 이거는 바로 방금 전 프리미어가 아니라 그 전이었는데 계속 대만한테 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관중은 느는데 야구 실력은 더 향상돼 그만큼 관중의 그 뜨거운 그 열기만큼 향상되고 있는가 이것도 잠깐 의문이고요. 그리고 야구 스포츠 과학은 MLB에서 시작한 지 한 5, 6년 전부터 이제 야구
스포츠 사이언스 쪽으로 많이 스포츠 과학 쪽으로 하는데 저기 보면은 다르비쉬인데 다르비쉬는 MLB 선수이기도 하지만은 일본에서 프로야구 출신으로 간 거죠. 그리고 과학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 활용하고 믿고 활용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일본역 연사도 있는데 그래서 일본에서는 MLB보다 늦게 시작했지만은 스포츠 과학을 지금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겠지만은 드라이브 라인이라고 쉽게 말하면 강남에 있는 유명한 학원인데 미국에 있는 그 야구 아카데미 사설 학원이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스포츠 과학이 많이 지금 활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저건 뭐냐면 ASSB 바이오메카닉스 MLB는 뭐냐면 한 2, 3주 전에 끝난 그 윈터 미팅에서도 저 바이오메카닉스 세션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줌으로 들어가서 이제 보기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과학을. 근데 보면은 드라이브 라인은 2007년에 만들었는데 저렇게 건물이 없어갖고 저희 동네 공터 같은 데다 이렇게 놓고 저 분석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가면은 저도 한번 가봤는데 시애틀 근교에 있는데 가면 지금 첨단 시설을 이렇게 해놓고 얼마 전에 제가 들은 바로는 뭐 일본에 와서도 이렇게 선수들 측정해주고 있고 우리나라도 잠시 왔다 간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만 야구는 우연찮게 제가 대만을 한 10년 전에 대만에 갔었는데 학회에 갔었는데 거기서 일본 대만 정부에서 막 5년 동안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야구 선수 부상에 투수들의 부상에 대해서 좀 연구하는 그런 걸 지원해주고 있더라고요. 정부에서. 그리고 참 부럽게 본 적이 있는데 그리고 저기는 10년 전입니다. 그리고 타이페이에 있는 어떤 대학인데 거기서 피칭 랩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야구 용품 만들기 위한 연구소도 있고 막 이랬거든요.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야구 스포츠 과학은 과거인데 아마 제가 처음 시작했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 한 5년 전에 2020년에 지금 없어진 SK 와이번즈에서 그때 바이오메카닉스에 좀 관심이 있어갖고 가서 했는데 그때 아마 코로나도 터지고 제 실력이 그때 안 돼갖고 그냥 하다가 결실 끝까지 이렇게 못 가고 이렇게 중간에 흐지부지 된 감이 있는데 그 위에는 그 다음에는 롯데는 이제 뭐 피칭랩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롯데도 만드는데 그 활발하게 뭐 활용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야구 회장을 하면서 이렇게 약간 스포츠과 바이오메카닉스 전도사 역할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 그 결과는 잘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SK 와이번즈에서 했을 텐데 강화에 있는 그 2군 퓨처스 거기 그 경기장 옆에 있는 훈련장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저때 당시에 뭐 했냐면은 저 빨간색 요 카메라들이 뭐냐면은 적외선 카메라거든요. 그리고 옷을 벗긴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적외선을 반사하는 마커를 넣어서 저걸로 이제 동작을 분석했고 타격도 분석하고 말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는 저기 선수들 몸에다 이렇게 마커 붙이고 막 이러는데 1시간 걸리고 막 하다가 자꾸만 떨어져요. 그러니까 막 원활한 피드백 주기가 되게 힘들었죠. 그러니까 야구인들이 볼 때는 야구 지도자나 선수들이 볼 때는 이거 좋긴 좋은데 현장에서 활용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다 아직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이건 타격이고요. 네. 그리고 현재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여기 뭐 감독님도 계시고 그렇지만 팀에서는 이게 필요하긴 한데 이게 바로바로 이렇게 시즌 중에는 힘드니까 이제 요새 비시즌 끝나고 나서 이제 뭐 롯데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이렇게 미국에 있는 그 이런 바이오메카닉스 기반 그 트레이닝 센터에 가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궁금한 거는 저는 MLB 팀에도 굉장히 많은데 그 스포츠 과학 팀이 많은데 거기서 뭘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거 한번 기회 되면 한번 가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부터는 제가 국민대 교수이기도 한데요. 국민대에서 했던 이제 그런 사례들을 말씀드리는데 저는 현장에서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스마트폰 2대로 해서 이렇게 바로 그냥 운동장에 가서 이렇게 측정하면은 투수라든가 타격 측정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거를 이 선수들의 동작을 이렇게 3D로 3차원으로 이렇게 분석해서 나오는 이렇게 굉장히 간편한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아마도 이거 저 이제 우리나라에서 국민대에서만 사용하는 거 있는 것 같은데 저것도 사용료가 1년에 10,000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달러가 올라왔고 지금 1,500만 원인데 한 달에 100만 원씩 제가 내고 있거든요. 근데 100만 원어치씩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수요가 이렇게 많지 않았고 저희 지금 적자 보고 있는데 이런 게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고 뒤에 보면은
요건 이제 캔자스시티에 있는 프리미어 베이스볼이라는 이제 아카데미인데 실제로 여기서 이렇게 저 스마트폰 기반으로 해서 또 활용해서 쓰고 있고요. 네, 이제 뭐 아까 그러니까 한 번 분석하는데 350불이니까 한 50만 원 정도 하는데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저거는. 그리고 있고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감독님도 오셨지만 송추에 있는 고려대학교 야구 연습장인데 올 한 중반에 5월달 정도 그때 고려대학교 감독님께서 이게 선수들 투수하고 타자들 분석을 좀 요청하셔서 실제로 가서 분석했고 이렇게 분석하면은 이렇게 리포트가 나옵니다. 그랬고 뭐 10개 중에서 뭐 많이 들어보겠지만 키네매틱 시퀀스에 맞았던 게 몇 개고 뭐 이런 것들 다 나오고 그랬고 좀 뭐 눈으로 그 지도자라든가 선수가 몰랐던 눈으로 볼 수 없고 그다음에 감으로 느낄 수 없었던 것들 좀 찾아낸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감독님이 여쭤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그 스마트폰보다는 좀 더 정밀한 건데 저 선수들 주변에 카메라 한 8대에서 10대를 놓고 이렇게 하면 요새 인공지능이 발달해갖고 마커 없이도 그냥 선수들이 그냥 경기하거나 아니면 실제 라이브 피칭이나 배팅할 때 보면은 이렇게 동작을 분석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테이아라고 부르는데 지금 이것도 활용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테이아 홈페이지 보면 국민대회인데 저 우리나라에 한 4년 전에 제가 해갖고 했는데 이것도 별로 이렇게 수요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갖고 리포트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갖고 그 카메라 8대로 분석하면은 그 선수들의 동작을 3차로 분석해서 저렇게 면밀하게 보는 거죠. 뭐 MRI 그 판독하듯이 판독해갖고 선수들이 어떤 게 좋고 어떤 것들이 나쁘고 비효율적인 거 이런 것들을 보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현재고요. 그다음에 타격인데 이거는 타격 여기 보면 지면 발력 판이라 해서 이게 타격 시에 이제 지면 발력의 패턴 같은 걸 보는데 여기 뭐 타자 코치들도 계시지만 여기 요 지지하고 있는 발에 이런 뭐 토크라 그러는데 이런 것 중요하고 이런 토크 같은 걸 분석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실은 제가 이것도 한 1억 정도 하거든요. 1억 정도 했는데 거의 맨날 먼지 쌓여있어요. 그래갖고 왜냐면 타격 코치 중에 저걸 요청하시는 분들이 아직 없어갖고 궁여지책으로 이거를 타격용 지면 발력 판을 이렇게 투수용으로 이렇게 제가 다시 개조해갖고 돈을 또 들여서 투수용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그 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타격 코치님들 좀 이걸 적극적으로 지면 발력을 적극적으로 좀 공부해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래인데 미래는 지금 미국은 프로야구는 물론이고 대학야구에서도 경기장에다가 카메라 그 스탠드에다 카메라 여러 대를 설치해 놓고 실제로 선수들이 경기하는 도중에 피칭 동작하고 타격 동작을 이렇게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 바이오메카닉스로 분석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지면 발력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경기에 야구장 그 투수 마운드라든가 여기 뭐 타석에는 지면 발력기 설치를 못해요. 그래서 동작만 보고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 사람의 지면 발력이 어떻게 했는지 선수들이 했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미국 좀 따라가야겠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석사 학생이 저런 거 가지고 데이터 가지고 지금 막 그 인공지능을 해서 지면 발력 예측하는 거 이런 거 하고 있고요. 미래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너무 빠르죠. 이게 한 지난주인가 1월 20 며칠 날 그 MLB에서 각 그 팀들한테 보낸 건데 너무 하도 많이 다치니까 구속은 빨라졌는데 왜 투수들이 많이 다치나 이런 걸 20명 정도 전문가들이 분석해서 그 리포트를 보냈어요. 그래서 리포트가 많은데 요약하자면은 구속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투수는 다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다음에 직구만 빨라진 게 아니라 다양한 구종의 변화구들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구속이 빨라지니까 MLB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등학교 선수, 대학교 선수들도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그 메이저리그에 드래프트된 선수들이 그 UCL이라 해서 이제 타미전 서지라 해서 그러니까 팔꿈치 인대가 끊어져 갖고 수술 받은 사람들이 거의 다 굉장히 점점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쳐갖고 이제 그 MLB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이건 뭐냐면은 그 투수 약간 로케이션 시스템도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짧게 그냥 굉장히 전력을 다해서 던지다 보니까 더 스트레스가 많아지니까 더 많이 다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스프링 그 시즌 끝나고 스프링 캠프 때도 이렇게 좀 살살해야 되는데 너무 강하게 해갖고 뭐 4월달, 5월달에 다치는 투수가 이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좀 휴식을 주고 좀 그때 쉬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막 투구폼 바꾸고 그 다음에 더 향상시킨다고 너무 강훈련을 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몸이 못 견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하는데 야구 스포츠 과학의 미래를 제가 부상 예방으로 든 거 뭐냐면은 앞으로는 구속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 선수들이 안 다치게 하는 쪽으로 공헌하는 게 굉장히 그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에너지 이렇게 땅에서 지면을 이렇게 막 디뎠을 때 거기서 오는 에너지를 저희 팔로 잘 전달할 수 있으면은 팔에서만 힘내는, 그러니까 팔로만 던지다 그래요. 그 힘내는 걸 좀 부담을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에너지 흐름 측면으로 많이 지금 분석을 하고 있어요. 팔의 팔꿈치라든가 어깨의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네, 이쪽으로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석사 지금 올해 다 지금 아직 도장도 안 찍었는데 올해 이제 나올 석사 논문들이고요. 그 다음에 골프 얘기를 하고 싶은데 골프 저희 이번에 석사 졸업하는 학생 중에 전직 LPGA 한 10승 정도 한 프로가 들어왔어요. 나이도 많은데 자기가 현재 코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자기 경험상으로 이제 얻게 된 지식으로는 코칭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부하러 오고 있다 그랬고 논문을 쓰는데 뭐냐면 프로하고 아마추어하고 백스윙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튜브라든가 인스타 보면은 코치들이 보면 백스윙만 가지고 계속 건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제일 고쳐주기 쉬우니까. 그리고 실제로 아마하고 프로는 백스윙이 다를 것이다라는 가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봤어요. 확인을 해봤어요. 그리고 아까 유명했던 8대 뭐 마커리스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해서 동작을 이렇게 본 거예요. 프로하고 아마추어하고 어떻게 다른가. 봤더니 결과는 어떨 것 같습니까? 결과는 가설하고 좀 다르게 나왔어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백스윙 동작이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다 이 코치들은 약간 좀 양념 치고 막 거짓말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했던 거죠. 그리고 실제 달랐던 건 뭐냐면은 지면 발력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동작은 똑같은데 이 발 밑에서 지면을 가하는 이런 것들이 지면에 힘을 가하는 것들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저걸 우리가 볼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지면 발력을 측정해 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서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코칭하면은 우리가 잘 오류에 범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안 보이는 힘도 한번 측정해 봐야 된다. 그러죠. 이런 거고요. 그래갖고 이제 마지막인데 이거는 고려대 감독님 오셨는데 우리가 고려대하고 했는데 제가 숟가락을 얹었는지 모르지만은 고려대학교 연대 정기전에서 7년 패인가 8년 패하다가 올해 이겼는데 거기에 보면 뭐 바이오메카닉스가 공헌한 바는 없지만은 그러한 바이오메카닉스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는 감독님하고 코치님의 그런 자세, 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MOU도 맺고 그랬는데 그다음에 놀라운 점은 감독님이 얼마 전에 저희가 선수들이 달리는 달리는 자세가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달리는 거를 전문적으로 코치해줄 수 있는 코치를 저한테 의뢰해갖고 코치를 소개했거든요. 그랬더니 선수들이 되게 좋아한다고. 그런 거를 달리는 방법조차, 올바르게 효율적으로 달리는 방법조차 배워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회장님의 기조 강연인데요. 여러분 이제 들으시면서 뭔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처음에 이렇게 아무도 손 안 들 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네. 역시 첫 번째로 아주 손을 번쩍 들어주셨습니다. 네. 지면 발력 말씀하시면서 골프의 예를 들었는데 야구에도 같은 식의 가설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야구는 골프도 마찬가지로 이 오른발하고 왼발 이렇게 다 둘 다 중요한데 야구도 사실 코칭 현장에서 강조하는 거는 이 오른쪽 발 지지하고 있는 발에 이 지면 발력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디디는 발의 지면 발력은 뭐 이게 구속하고 관련이 있다. 이걸 강하게 디딜수록 더 공은 빨라진다는데 사실 그것도 좀 맞지 않은 이론이고요. 이 지지하는 발, 딛는 발의 지면 발력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요새 어디까지 갔냐면은 단지 그냥 힘의 크기가 아니라 힘을 주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어차피 지면에서 오는 에너지를 우리가
분명히 전달해야 되거든요. 근데 타이밍에 대해서 너무 힘이 갑자기 빨리 증가해도 안 되고 너무 늦게 발동이 걸려도 안 되고 그리고 타이밍 보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또 두 번째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네, 여기 앞쪽에. 투수 같은 경우에도 백스윙이 뒤쪽으로 크게 뺏겨질 경우에 부상력이 크다고 들었는데,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오히려 백스윙을 더 크게 하는 게 오늘 거의 가시점일 정도로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저희가 분석하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 저는 백스윙 크기보다는 이게 이 골반하고 이 몸통하고 이렇게 꼬우는 거 있거든요. 꼬우는 자세가 구속과 관련 있고 그런데 꼬우는 자세에 대해서 많이 보거든요. 꼬임, 골반과 몸통의 꼬임에서 많이 봅니다. 네. 앞쪽에. 아까 영상 분석하시는 분 중에 몸의 마커를 증설하지 않고 가면 장민철 네. 이제 야구를 하다 보니까 투구 자세에 대한 교정이 들어갈 때 되게 미세한 부분에서 변화를 저기 딱 보시는 상대가 과연 정확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우리 있죠. 아마 마커 붙인 것도 모르고 있고요. 네, 둘 다 우리 있는데 정확하게 보고 싶으면은 저걸 둘 다 병행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 뭐 마커 붙이고 그냥 이것도 하고 두 가지 다 해서 내가 정확하게 보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을 마커에다 마커 붙여서 보면 돼요. 저희 같이도 사용하거든요. 네. 네. 바이오 메카닉스 분석을 우리나라, 일본, 미국 비교를 해보면 미국이 훨씬 더 많이 활용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가려면 어떤 것들이 좀 선행될 거라 필요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빠뜨렸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중요성을 이제 현장에 계신 지도자분도 아는데 저희 분석하는 쪽에서 이쪽 전달을 좀 피드백 전달이 굉장히 신속해야 되고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좀 연습하고 싶은데 연습할 기회도 별로 없고 저희 잘못이죠. 지금은 이제 현장에 계신 지도자분들도 공부를 많이 하셔갖고 충분히 설명하면 다 이해할 수 있는데 더 명확하고 쉽게 설명하는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자꾸 연습하면서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 그런 약간 시행착오 약간 그런 기간이 필요했었거든요. 네, 훈련 기간. 네. 네, 여기 이쪽에. 저는 스포츠 경영학 쪽이 제 영역이라서요. 그런데 경영학이 많이 계시긴 했으나 아직 산업과 회의가 많이 아직 극복이 안 되고 있는 한 영역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거기서 그 분야에서 최근에 저는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학술 저널 수정 쪽 구간은 또 이 산업 쪽에도 이렇게 접근돼 있고 또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초대 회장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연결지어서 또 이 바이오 메카닉스 기술도 그런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아주 짧고 쉬운 현장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 그런 결과들의 서머리 같은 것도 막 나오고 있어요. 아마 그 MLB 팀 내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모든 팀에서 다 바이오메카닉 전문가들 한 대여섯 명씩 다 고용해서 엄청나게 그 교류가 많이 이루어져 있고 거기서 굉장히 근데 그게 비공개 있잖아 기밀 팀 기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궁금해요 진짜 그 다저스라든가 뭐 컵스라든가 되게 지금 뭐 매치도 그렇고 바이오메카닉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하려는데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진짜 궁금한데 알 길이 없어요 지금. 근데 거기서 충분히 그런 것들 다 해결한다고 좀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 시도조차 아직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여러분 질문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서 조금 질문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제 말이 맞았죠? 한 분만 시작해 주시면 이렇게 질문이 우수르르 나옵니다. 이제 처음 강연부터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강연들에서도 아마 더 좋은 이야기들이 풍성해질 거라고 기대를 해보겠고요. 우리 첫 번째 기조 강연 해주신 우리 이기광 회장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